최근 생활비와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캘프레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캘프레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시민권자는 물론 일정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인원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2026년 6월 1일부터 캘프레시 근로 의무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제 캘프레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수혜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A보드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18세부터 64세까지의 근로 가능한 성인 가운데 같은 가구 내에 14세 미만 자녀가 없고 장애 등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주당 20시간, 즉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취업, 직업훈련,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구직 활동, 자원봉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러 활동을 합산하여 월 80시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드시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즉시 캘프레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의무 대상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3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것이 이번 규정 변경의 핵심입니다. 반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분, 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등은 근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 가정폭력 피해자, 장기노숙 경험자,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분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근로의무 대상인지 아니면 면제 대상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캘프레시 승인을 받았으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기갱신뿐 아니라 SAR7이라고 불리는 6개월 중간 보고서를 통해서도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SAR7은 Semi-Annual Report의 약자로 캘프레시 수혜자가 6개월마다 현재 상황을 카운티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카운티는 이 보고서를 통해 소득, 주소, 가구 구성원 수, 근로상태 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나 근로시간이 늘었거나 줄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이 변동되었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급여 명세서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AR7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캘프레시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근로의무 규정 강화와 관련하여 근로의무 대상자는 SAR7 제출 시 근로시간, 직업훈련 참여 여부, 자원봉사 활동 여부 등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과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프레시는 어려운 시기에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다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로의무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